어제 분명히 충분히 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몸이 무겁고 하루 종일 피곤할까?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지 피부가 부쩍 푸석하고 칙칙해진 것 같아. 혹시 이런 고민 요즘 자주 하고 계시진 않나요?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로감과 눈에 띄게 나타나는 노화의 신호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요즘 좀 무리해서 혹은 나이 탓이겠지 하고 가볍게 넘기곤 하는데요. 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세상, 바로 우리 몸속 세포에서 벌이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포의 건강이 바로 우리 몸 전체의 활력과 젊음을 결정하는 열쇠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을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병들게 하는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실체를 파헤쳐 볼게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우리 세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패, 항산화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피로와 노화로부터 우리 몸을 더 잘 지킬 수 있을 거예요. 항산화에 대해 얘기하려면 먼저 우리를 공격하는 적군, 산화 스트레스라는 녀석부터 알아야 합니다. 껍질을 벗겨둔 사과가 금방 갈색으로 변하고 새로 된 물건이 시간이 지나면 붉게 녹슬는 현상 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그게 산화입니다. 놀랍게도 이와 똑같은 과정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거나 음식을 소화시키고 에너지를 만드는 모든 생명활동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활성산소라는 공격적인 찌꺼기가 만들어집니다. 이 활성산소는 성격이 아주 불안정해서 주변의 멀쩡하고 건강한 세포들을 마구 공격해서 손상을 입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세포의 노화를 일으키고 기능을 떨어뜨리는 진짜 주범인 셈이죠. 물론 우리 몸에도 이 활성산소를 막아내는 자체 방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자외선, 끊임없는 스트레스, 또 우리가 즐겨 먹는 가공식품 같은 현대인의 생활 환경은 우리 몸의 방어 능력을 훌쩍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양의 활성산소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공격하는 적군이 방어하는 아군보다 훨씬 많아진 상태, 이걸 바로 산화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이 산화 스트레스가 오랫동안 계속되면 단순히 피부가 늙는 걸 넘어서 암이나 심혈관 질환, 치매 같은 무서운 질병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든든한 지원군, 항산화제가 등장합니다. 항산화제는 위험한 활성산소를 붙잡아서 순하고 안정적인 물질로 바꿔주는 말 그대로 우리 세포를 지키는 든든한 방어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양제 중에 수많은 항산화제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으면서 근거가 확실하게 입증된 5가지 핵심 항산화제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각 성분이 어떤 놀라운 일을 하는지부터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 또 주의할 점은 없는지 아주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기본에 가장 충실한 항산화제,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의 세포나 혈액처럼 물이 많은 환경에서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1차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군대인 백혈구의 기능을 강화해서 면역 반응을 끌어올려주죠. 또 피부와 뼈, 혈관을 만드는 핵심 재료인 콜라겐 생성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성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철분의 흡수를 돕고 약해진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서 이유 없이 멍이 잘 들거나 잇몸에 피가 나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 몸 전반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비타민C가 우리 몸의 면역체계를 도와서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인다고 밝히고 있죠. 최적의 효과를 위해서는 하루 500에서 2000mg 정도를 권장하는데요. 물에 녹는 수용성이라 몸에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고용량을 드신다면 하루 2~3번으로 나눠서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게 흡수율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하루 2000mg을 넘기면 속이 쓰리거나 설사를 할 수 있고 신장결석이 있었던 분이라면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는 글루타치온입니다. 글루타치온은 마스터 항산화제라고 불릴 만큼 세포 안에서 직접 균형을 조절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바로 해독입니다.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인 간에서 각종 동소나 중금속, 발암물질 같은 나쁜 물질들과 직접 딱 달라붙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을 몸 밖으로 쉽게 내보낼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줍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기능이 바로 피부 미백 효과인데요. 피부를 어둡게 만드는 멜라닌 색소의 활성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밝은 톤의 멜라닌 생성을 유도해서 피부톤을 환하게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실제로 글루타치온을 먹었더니 피부톤이 밝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보통 하루 250에서 500mg 정도를 먹는데요. 보다 적극적인 개선을 위해서 1000mg까지 섭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 형태의 글루타치온은 위산으로 거의 다 분해돼서 흡수율이 굉장히 낮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흡수율을 높인 S아세틸 글루타치온이나 리포점 형태의 제품을 선택한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른 대안으로는 체내에서 글루타치온 합성의 재료가 되는 N아세틸 시스테인을 섭취하는 방법도 있어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항산화제는 바로 피크노제놀입니다. 프랑스의 한 손껍질에서 추출한 성분인데 혈관 건강에 아주 좋은 영양제예요. 피크노제놀은 우리 혈관을 이완시키고 넓혀주는 산화질소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혈관이라는 도로가 넓어지고 부드러워지니 당연히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혈압도 안정되는 데 좋겠죠? 또 피가 끈적끈적하게 뭉치는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서 혈전, 즉 피떡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 심장이나 뇌혈관 건강에 특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셈이죠. 실제로 저명한 의학학술지에서도 관상동맥질환 환자들이 피크노제놀을 섭취했을 때 혈관 기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혈액순환 개선을 원하신다면 보통 하루 100에서 200mg 정도를 섭취하는데요. 다만 혈전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아요. 네 번째는 알파 리포산입니다. 이 영양제는 아주 특별한 성질을 가졌는데요. 바로 물과 기름, 양쪽 모두에 잘 녹는다는 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세포는 물로 채워진 부분도 있고 기름 성분의 막으로 둘러싸인 부분도 있거든요. 알파 리포산은 이 모든 영역을 자유롭게 오가며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대사와 신경보호에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데요. 우리 세포가 혈액 속 포도당을 더 잘 사용하도록 도와서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 원리 덕분에 신경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당뇨병 합병증으로 생기는 손발저림이나 통증 같은 말초 신경병증 증상을 완화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보통 평소 건강을 위해 하루 300에서 600mg 정도를 섭취하고요. 만약 치료 목적으로 먹는 경우에는 하루 600에서 1800mg 정도 용량을 올려서 사용할 수 있어요. 알파리포산은 음식물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대의 효과를 보려면 식사하기 30분에서 1시간 전 공복 상태에서 드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니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저혈당에 주의하셔야 해요. 그리고 고용량을 드시는 분들은 갑상선 호르몬의 활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은 고용량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강력한 항상 물질 중 하나로 꼽히는 아스타잔틴입니다. 아스타잔틴의 가장 놀라운 능력은 다른 항산화제들이 쉽게 통과하지 못하는 아주 촘촘한 방어벽, 혈액망막 장벽이나 뇌혈관 장벽을 뚫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기관인 눈과 뇌, 깊숙한 곳까지 직접 들어가서 세포를 보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으로 지친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초점 조절 능력을 개선하는 데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망막의 모세혈관 혈류를 늘리고 수정체 근육의 피로를 덜어주거든요. 또한 강력한 항산화력으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여러 연구에서 아스타잔틴의 이런 폭넓은 효과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루 4에서 12g 정도를 섭취하는데요. 아스타잔틴은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올리브오일이나 아보카도 같은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식사와 함께 먹어야 흡수율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거의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성분이지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새우나 게가 아닌 미세조류에서 추출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핵심 항산화제를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이들은 결코 혼자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서로 유기적으로 도우며 하나의 아주 정교한 방어 시스템, 바로 항산화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한 명의 항산화 영웅이 활성산소라는 악당을 물리치고 나면 그 자신도 힘을 잃고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이때 다른 항산화제 동료가 없다면 한때 우리를 돕던 항산화제가 오히려 또 다른 위협이 될 수 있겠죠? 항산화제 네트워크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예를 들어 세포막에서 싸우다 지친 비타민 E를 비타민 C가 가장 먼저 달려가서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임무를 수행하고 지친 비타민 C는 글루타치온에 의해 다시 재충전됩니다. 이 핵심적인 글루타치온은 또 알파리포산이 다시 활성화시켜서 전체 방어 사이클이 끊임없이 돌아가게 만들죠. 여기에 피크노제놀이나 아스타잔틴은 각자 전문 분야인 혈관이나 눈에서 활성산소의 총량을 확 줄여주니까 이 재생 사이클의 부담이 훨씬 줄어드는 겁니다. 이처럼 항산화제 전략의 핵심은 특정 성분 하나를 엄청난 고용량으로 섭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항산화제끼리 서로 돕고 보완하며 전체적인 네트워크가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효율적이라는 점이죠. 오늘 우리는 산화 스트레스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 이에 맞서는 항산화 네트워크라는 든든한 아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건강 정보를 소비하는 사람을 넘어서
내 몸의 건강을 능동적으로 설계하는 건축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기초공사는 영양이 균형 잡힌 식단과 꾸준한 운동이라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만 현대인의 삶 속에서 피할 수 없는 수많은 스트레스 요인을 고려할 때 오늘 알아본 이런 현미암 보충제 활용은 정말 강력한 지원군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5가지 핵심 항산화제의 특징을 잘 기억하셨다가 나의 생활 습관과 건강 목표에 맞춰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전략적인 접근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한 균형 잡힌 접근법이야말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 몸의 건강과 활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하고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이나 오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꼼꼼히 읽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